이게 개방형 화장실, 또 범행의 타깃이었고, 전자발찌 부착자가 또 범행을 시도한 일입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정말로 긴급했던 순간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계속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 배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가 내에 지금 시민들이 도망가고 있는 그런 장면도 보이고, 지금 흉기를 들고 범인이 계속해서 쫓고 있는 겁니다. 개방형 화장실, 새벽 시간에 여자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던 피해자를 발견한 전자발찌를 찬 이 범인이 여자 화장실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서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여성이 가까스로 탈출을 하고 있는 정말로 긴박한 CCTV 장면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김정한 기자님, 네. 이게 사건이 일단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지난 26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팔찌까지 차고 있는 30대 남성이 새벽 4시 20분경에 성남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하상가, 그러니까 상가 1층 건물에서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는 한 20대 여성에게 무작정 달려들어서 유사 성행위를 강요를 했는데, 이 여성이 기지를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지 말고 모텔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남자를 이윤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이 여성과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이 지나가는 상황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서 남자 두 사람이 저렇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그 피해자 여성의 지인이 좀 칼에 찔리는, 예, 배 북부에 칼에 찔리는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지만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는 거지만요. 말씀해 주셨듯이 자꾸 이렇게 개방형 화장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당국이 정말 관리해야 될 사람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전자팔찌를 차고 있었다는 것 자체, 그리고 과거에 성범죄 전력이 있었다는 부분이 훨씬 더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범인이 또 한 번 성폭행을 시도했던 사건인데, 경찰 관계자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많이 됐어요. 전자발찌를 차고도 유사한 범죄를 재발하는 경우가 점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재범 증가 추세, 저희가 그래프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전자발찌가 과연 완벽한 대책인 것인가에 퀘스천 마크가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전자발찌 제도 시행 10년째, 전자발찌 부착자가 2,800명이 초과를 했다. 정말 많군요. 동종범죄 재범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1년에 증가 건수가 17건, 2013년에 33건, 2015년에 벌써 62건을 넘어섰습니다. 빠른 속도로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을 하고 있는 사건 수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보호관찰관 1명이 18명의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정 관리 인원의 이미 2배 수준이 넘어섰다는 겁니다. 김재 변호사님, 네. 이게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저게 지금 건수는 늘어가고 있지만요. 재범률로 따지면은 오히려 그 재범률은 줄어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은 성범죄가 저만큼 많고 전자발찌 차는 사람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2,800명이 넘어섰다. 예. 네. 그래서 워낙 뭐 우리 사회에 저런 성범죄들이 만연해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느 정도 정말 계도 조치와 그리고 또 이런 인식 변화가 정말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에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여성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모텔로 가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남성을 데리고 일단 그 밀폐된 장소에서 벗어나는 기지를 발휘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형법 교과서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항상 등장하는 사례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러지 말고 우리가 진지하게 사귀어보고 좀 친해지면 그때 가서 하자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일단 남성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려보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일단 성폭행은 그 상태에서 멈추게 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것이 자의적으로 멈춰서 그러니까 스스로 멈춘 것이냐, 그렇게 된 미수냐, 아니면은 장애가 생겨서 발생한 미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형법학에서 굉장히 논쟁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비슷한 사례인데 굉장히 기지를 발휘를 했죠. 모텔방에 가서 하자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밀폐된 공간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런 식의 다급한 상황에서 이런 기지를 발휘할 수 있는 여성은 얼마 되지 않고 굉장히 운이 좋은 편이었죠. 그 말을 듣고 따라 나왔으니까. 근데 정말 이런 밀폐된, 그러니까 개방형 화장실이라 하지만은 그 공간은 밀폐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공간이잖아요. 이런 곳에 여성 혼자서
이제 늦은 시간에 이렇게 가는 일을 조심해야겠다. 되도록 조심해야겠다. 예, 이런 맞습니다. 생각입니다. 아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왜 문제가 자꾸 될까 이런 거를 저도 이제 보면서 충격도 받고 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 법률 전문가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위치에 대해서 정보가 있지만 아까 경찰 관계자가 만취 상태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런 위험한 장소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스크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야간 외출 제한이라던가 특정 장소에 제한을 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전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게 아닌가 그런 공분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전자발찌 관리의 제도적인 어떤 개혁, 제도적인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